안녕하세요. 강화문석입니다. 이제 A매치 주간으로 넘어왔어요. 당분간은 뭐 한 2주 동안은 A매치가 계속 좀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한 10경기 정도를 분석할 건데, A매치는 일단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뭐 두 볼 풀bet 때려서 먹겠다라기보다는 분석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툭툭 하고, 배팅도 그냥 툭툭 찍어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고 배당을 높이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관전된 느낌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주력 갈감 경기들도 이제 보이긴 하겠지만, 오늘 특히나 이제 주말 리그 경기 이후에 첫 경기를 이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오고 뭐 시차 적응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이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레바논 대 한국이에요. 레바논 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뭐 확정이죠. 거의 확정적인 지금 위치에 올라와 있고, 남은 4경기에서 조금씩만 그냥 찔끔찔끔만 따면 되는 상황이고, 요 경기 이제 A조죠. A조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한국 독주예요. 나머지 팀들이 고만고만 한 상황이고, 3위 자리, 플레이오프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 꼴등 시리아가 승점 2점이거든요. 6경기 2무 4패로. 시리아까지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있어요. 이 두 팀이 이 두 나라가 워낙 독보적인 이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뭐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전부 이제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레바논 원정을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훨씬 낫고, 최근 어쨌든 간에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래도 폼이나 여러 가지로 좀 단합이 좀 잘 되어 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 한국이 아무리 그래도 패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승점은 무조건 따갈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더 쪽은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이 우리나라 못해서 언더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레바논이 한 20분 정도는 잔디 위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1.1점이 얘네한테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강팀과의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 어떻게든 1점을 따고 지들끼리 이제 붙었을 때 승점 3점을 노리는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툭 하면 누울 거예요. 제가 생각에 전반전부터 누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 쪽은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한국 쪽으로 좀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황의조나 이런 애들이 클럽 경기에서 뭐 해트트릭도 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제 손흥민 빠져 있고 황희찬도 없고 뭐 그런 모습이 국내파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수비 쪽에 김민재라든가 미드필더 쪽에는 뭐 정우영 뭐 공격 쪽에 황희조 뭐 요 정도가 이제 딱 들어가 있어서 전력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승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좀 가져가지 않을까. 1대0 내지 2대0 정도. 그래서 핸디캡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탄탄한 지금 전력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가져가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 이란 대 이라크. 요 경기도 A조예요. 마찬가지로 이라크는 그런 레바논과 같은, 레바논이 5점, 이라크가 4점, 아랍에미리트 6점이에요. 어디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플레이오프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란 원정이긴 하지만 빡센 경기가 이란 입장에서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란은 어쨌든 5승 1무여서 1위 뭐 그 확정이고, 오늘 경기 비기고 대한민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란이 아마 더 높을 거예요. 1위를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 경기 역시도 언더 쪽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가 득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란이 더군다나 실점이 거의 없습니다. 6경기 중에 단 2경기 말고는 실점이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뭐 무가 나면 당연히 언더일 거고, 무가 나면 0대0 1대1일 거고, 이란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라크의 어떤 공격력이나 이란의 수비력을 감안했을 때는 언더 쪽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언더는 당연히 이제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요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역시나 좀 침대가 이뤄질 부분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이란 같은 경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팀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출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크게 힘을 쏟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여론적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당장에 뭐 월드컵이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선수들의 집중력이나 이런 게 높을 것 같은데, 이란은 제 생각엔 이거 이라크가 시간 흘려보내면 같이 그냥 뭐 놀자판으로 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한 골 넣고 뭐 끝나거나 뭐 무승부가 나오거나 뭐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분석 같은 경우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이란이 압도적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경기로 아랍에미리트 대 시리아.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3위 자리를 이제 놓고 마찬가지로 A조입니다.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여서 요 경기는 제 생각에 의외로 오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거의 뭐 약간 단두대 매치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두 팀이 맞붙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한 골 넣은 팀이 뭐 죽자고 달려들 가능성도 있고, 근데 또 오버를 찍기가 애매한 게 죽자고 달려들어도 잠궈버리면은 못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언더 쪽을 봅니다. 아시아는 그냥 올언더로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편해요. 적중률도 그게 더 높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역시나 언더 쪽을 보고, 승패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랍에미리트 쪽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인 게 사우디 대 오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오만 쪽에 코로나로 한번 두세 명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사우디도 아주문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조 같은 경우에는 B조, 앞선 지금까지 분석은 A조였고 요건 B조거든요. 사우디가 5승 1무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만이 지금 7위가 아니라 4위 7점이고, 호주가 3위 11점이에요. 호주가 오늘 이깁니다. 이겨서 14점이 될 거고, 오만이 어떻게든 따라가려면 요 경기 뭐 승리를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의 어떤 사우디 상대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사실 오만이 좀 뭐 빡세게 할 여지는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자기들도 떨어진 거를 인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오만이 선전을 한다 해도 일본, 호주가 떨어지는 그림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사우디 쪽이 잡는 그림이지 않을까. 전력적인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배당 메리트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갑니다.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사우디 승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 어느 봐도 역시나 언더 쪽을 봅니다. 뭐 특별하게 오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아주문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아주문 빠져도 뭐 뛸 애들은 충분히 많은데 어쨌든 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맞불을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틀어 맞고 한 골 받고 끝내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우디는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오만이 이제 기를 쓰고 잠그려고 할 텐데 그쪽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승가 언더 쪽 결국에 한 골 넣고 이기지 않을까, 1대0 요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에콰도르 대 브라질, 이 경기를 한번 볼 텐데, 다섯 번째 경기죠. 브라질 배당이 상당히 높아요. 브라질은 지금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시아는 3위가 플레이오프고 1, 2위가 진출이었죠. 남미 같은 경우 4위까지 진출이고요. 5위가 이제 플레이오프예요. 이제 우리 아시아 쪽보다는 훨씬 더 후한 뭐 그런 티켓이죠. 그런 상황이라 브라질은 어쨌든 지금 진출이 확정이 돼 있고 에콰도르가 지금 3위에요. 3위 23점 7승 2무 5패로 지금 3위 포지션이어서 월드컵에 대한 희망이 지금 상당히 불타올라 있는 상황이고, 요게 근데 왜 빡빡하냐면은 4위가 콜롬비아 17점, 5위가 페루 17점, 6위가 칠레 16점, 7위가 우루과이 16점. 상당히 지금 타이트해요. 지금 아직 남은 경기가 한 5경기 정도 되거든요. 5경기에 6점이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팀 간의 맞대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승점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브라질이 확정이 지는 상황에서 오늘 네이마르는 당연히 못 나오고, 뭐 앞쪽에 비니시우스나 아니면은 누가 또 나올라나, 뭐 마테우스 쿠냐 아니면 뭐 하피냐, 뭐 많죠. 브라질 같은 경우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브라질이 전방에서는 뭐 비니시우스라는 좋은 자원, 엄청나게 좋은 자원이 있긴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사실 좀 받아주고 내주는 그럼 벤제마 같은 유형의 선수랑 호흡이 좋은데, 지금 브라질에는 그런 유형은 없어요. 그런 유형이 일단 없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노세한 소속팀에서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혹사를 당하는 뭐 카세미르나 이런 선수들이 많고, 수비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세대 교체가 크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뭐 티아고 실바 이런 애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뭐 에메르송 로라 이런 애들은 소속팀에서 폼이 너무 안 좋고 토트넘에서 뛰는 뭐 가브리엘 이런 애들은 괜찮지만 경험이 좀 부족해요. 그런 면과 뭐 요런 면까지 좀 합산을 한다면은 저는 요거는 에콰도르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 2배 혹할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에콰도르가 만만한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주말 경기가 있었고 브라질 팀의 소속 선수들은 대부분이 좀 소속팀에서 빡세게 굴려지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에콰도르 원정이 빡세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에콰도르 프렌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제가 적어 드렸는데 파라과이는 물론 좀 쉽진 않아요. 우루과이가 지금 몇이야? 4, 5, 6, 7위 16점이고요. 5위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5위가 플레이오프 때문에. 아무튼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라과이가 9위 13점. 아직 몰라요. 뭐 요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요것도 승점 6점짜리의 경기인데 지금 남미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1, 2위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고는 상당히 빡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파라과이는 뭐 요즘 사나브리아 요런 애들이 토리노에서 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전력적으로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뉴캐슬의 알미론 요런 애들이 소속팀에서도 상당히 잘하면서 대표팀에서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었는데, 알미론도 뭐 요즘 뉴캐슬에서 많이 못 뛰죠. 사나브리가 요즘 좋긴 하지만 그를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파라과이의 공격력은 거의 처참한 수준이에요. 처참한 수준. 경기당 한 골이 아니라 2경기당 한 골도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빡셀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수비가 좋냐? 그나마 수비가 좋습니다. 그나마. 부실한 공격력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수비라도 좋아야 되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나마 좀 수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뭐 사실 세대 교체가 잘 안 됐죠. 뭐 아직도 좀 물론 너무 지금도 잘해요. 수아레즈나 뭐 카바니. 아직도 좀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10년 전에 뛰던 애들이 아직도 이제 대표팀에서 확실한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파라과이보다는 전력적으로 확실하게 좋습니다. 수비 쪽이나 뭐 미드필더 쪽이나 확실히 이제 뭐 전력도 좋고
지금 뭐 특별하게 큰 부상도 딱히 없어 보여요. 뭐 발베르데 뭐 요런 지금 좋은 미드필더 자원도 지금 합류를 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루과이 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기록이 우루과이가 파라과이 원정에서 무실점이 없어요. 한 골 이상씩은 꼭 내줬고, 한 7번 붙어서 3번 이겼거든요. 전부 오바였습니다. 왜냐, 한 골씩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요런 기록이 조금 제가 먹을 때는 좀 걸려요. 우루과이 이겼으면 오바거든요. 근데 요 경기 제가 볼 때 언더 쪽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루과이 승을 보고 마찬가지 데이터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오바를 볼 거냐, 아니면 뭐 무랑 언더 쪽을 볼 거냐, 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경기 배팅 안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우루과이는 사실 믿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일정 면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분석적으로도 수아레즈랑 카바니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불꽃을 태울 것이다, 우루과이가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늙었다, 일정이 지금 상당히 리그에서도 빡빡하고 지금 A매치 뭐 월드컵 예선에도 이제 너무 타이트한 일정에서 이 노장 선수들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와 언더 요쪽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사실 남미는 그리고 홈발이 엄청 세요. 다른 이제 대륙보다도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아시아 요런 대륙보다도 그냥 남미 쪽은 기본적으로 홈팀이 쉽게 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브라질 말고는 아르헨티나도 2위인데 8승 5무에요. 5무. 무승부가 5번입니다. 무려. 거의 한 번 이기면 한 번 비기는 꼴이거든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8승 5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우루과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째 경기. 이 경기를 먼저 갈게요. 남미 쪽부터 치워버릴게요. 칠레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말씀드린 대로 조 2위에요. 29점이고 8승 5무 이런 상황이고, 메시가 없습니다. 메시가 없고, 칠레 같은 경우도 지금 6위 16점 4승 4무 6패, 거의 뭐 사실 4위 자리까지, 다이렉트 진출인 4위 자리까지도 충분히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콜롬비아랑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저는 칠레 승무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시가 없는 아르헨티나. 물론 사실 메시가 최근에 활동량도 많이 줄었고, 오히려 메시가 없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경기력 자체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분명히 얘가 출전할 때는 못해주는 부분, 뭐 선수 한 명이 거의 공격대 말고 수비할 때는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역시나 남미 홈발이 엄청나게 강한, 특히나 칠레예요. 또 그런 상황이라는 점과 산체스가 또 이제 소속팀 인터밀란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탁 전력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요 경기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나 이제 한 골차 내지, 무승부 승리 내지, 무승부가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중앙 라인이 너무 약해요. 기본적으로 최전방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라우타로, 디발라, 뭐 니콜라스 곤잘레스, 피오렌티나 상당히 좋잖아요. 뭐 오캄포스, 세비야 상당히 좋은, 요레네나 뭐 앙헬 코레아, 얘도 AT에서 최근에는 좀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요런 사이즈는 있는데 미드필더 쪽에서 확실히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수비 쪽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문제점들이 아르헨티나 선수 몇몇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소속팀에서 엄청나게 굴려지는 선수들이에요. 최근에 뭐 수비 쪽에도 아쿠냐 이런 애들이 세비야에서 거의 뭐
세비야 쪽 사이드 측면 자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굴려 나가는 중이고, 뭐 라우타로도 소속팀에서 많이 뛰고 있고, 디발라 같은 경우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니콜라스 곤잘레스도 지금 피오렌티나에서 계속 뛰고 있어요. 오캄포스는 뭐 매경기 선발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칠레가 조금 더 이제 동기부여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홈 경기, 남미의 홈발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지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경기로 북중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북중미로 넘어가서 미국 대 엘살바도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승과 미국 마인승을 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 전력이 100%는 아니었어요. 왜냐? 선수들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뭐 특히나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첼시에 뛴 풀리식 부상으로 올 시즌에 좀 많이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지금 복귀를 해서 뛰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상당히 약체 팀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수비적으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공격력은 뭐 지금까지 펼쳐진 경기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보여주기도 했고, 미국이 지금 저 2위 15점인데 여기 북중미도 사실 어느 정도 좁혀지긴 했어요. 4위까지가 이제 3위까지가 다이렉트 진출이고 4위가 플레이오프거든요. 파나마까지가 지금 4위 14점이고 그 다음에 5위가 코스타리카인데 9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점인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사실 미국이 뭐 여기서 전력적으로 약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강팀인 상황에서 미국이 꾸역꾸역 딴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고, 요 경기를 잡는 순간 또 더 유력해질 수 있겠죠. 요거 미국 승은 제 생각에는 그냥 공짜 보너스 배당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플리식도 있고 전력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인승, 엘살바도르가 상당히 약체고, 엘살바도르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다 마인을 내줬어요.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제 생각엔 높아 보인다. 충분히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플리식도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문제에서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경기 감각면에서도 그 출전 시간 조금씩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보이고, 뭐 맥케니 요런 애들 좋은 미드필더 자원도 있고, 데스트도 부상을 복귀했어요. 어느덧 털어내고 부상 복귀를 했고 수비 쪽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9번째 경기로 자메이카 대 멕시코. 멕시코가 3위 14점이에요 자메이카 같은 경우는 어디야? 6위 7점. 지금 4위랑 2배 차이가 나요. 4위가 14점인데 그러니까 멕시코가 뭐 골드시리즈 좀 나와가지고 3위 포지션인데, 어쨌든 양팀의 승점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메이카 같은 건 쉽지 않아요. 뭐 웨스트햄에 뛰는 안토니오 얘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변은 사실 많이 일으키긴 했어요. 자메이카가 쉽게 지진 않긴 합니다. 뭐 그런 사이즈긴 하지만 어쨌든 멕시코가 중간중간에 사실 라우리 히메네즈나 뭐 로사노 뭐 요런 애들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빠졌던 경기도 있고 뭐 요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좀 승점을 잘 따왔었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멕시코 사이드라고 봅니다. 멕시코 사이드라고 보고요. 오노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터진다면 언더 쪽이 나은데 멕시코가 이긴다면 오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제 생각에. 그렇다 보니까 오노바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도 멕시코 사이드로 좀 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지금 전력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번 사실 쓰나미를 좀 많이 내긴 했거든요. 그간에는. 근데 그때는 좀 전력적으로 불안정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득점하지 못하면서 뭐 그랬던 경기들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잡으면서 확실하게 좀 진출을 유력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경기로 요거 갈게요. 온두라스 대 캐나다. 온두라스는 꼴찌예요. 8위
3무 5패로 승점 3점이고요. 캐나다가 1위입니다. 4승 4무 16위. 여기 북중미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 차이는 있는데 독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은 없다. 1위가 4승 4무예요. 그만큼 이제 좀 빡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경기도 캐나다 괜히 1.9배를 받은 게 아닌 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바이런 미넨, 그래서 뭐 레프트 측면 수비를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수비도 뭐 괜찮게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한 성향이 있고 공격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미드필드로 뛰면서 좀 더 공격적인 지원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 빠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 빠진 만큼 캐나다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래도 뭐 릴에서 뛰는 뭐 조나단 데이비스나 이런 애들이 진짜 잘하긴 하거든요. 소속팀에서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뭐 알폰소 데이비스 빠졌다고 캐나다가 무조건 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햄무랑 무 약간 요런 사이드를 오늘 많이 잡는 이유는 고배당을 놀이를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체력적인 문제가 지금 스케줄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 골차 내지는 두들기다가 못 넣고 이제 비기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대체적으로 이제 햄무나 무를 좀 많이 저도 생각해 뒀었는데, 이 경기도 그런 경기 중에 좀 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온두라스가 물론 수비가 개판이긴 한데 좀 캐나다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당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지금 전력상으로도 어쨌든 캐나다 이제 사이드 쪽에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진 게 분명히 좀 공격 쪽의 전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대1 내지 1대1 아니면 뭐 1대0 0대0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볍게 좀 해주고 A매치 분석을 마쳤고요. 강승부는 필히 피해라. 좀 고배당 위주로 찍는 게 좋겠고, 특히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의 시차적인 문제나 체력적인 문제가 더 클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며칠 지나고 나면 시차도 좀 적응이 되고 그나마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오늘 같은 처음 붙는 날에는 절대로 저는 주력 배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